아침에 눈을 뜨면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손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잠깐 어질어질해서 벽을 한번 짚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다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저는 시니어 건강을 오래 연구하면서 이 아침의 어지러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뇌는 밤새 말을 아끼다가 아침이 되면 그제야 조용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76살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기상 직후에 왼쪽 눈앞이 잠깐 흐려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 2, 3초만 그래요. 금방 괜찮아지니까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르신은 매일 그 순간이 올까봐 내심 불안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뇌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면 아주 작은 방식으로 먼저 알려줘요. 그 작은 방식이 바로 아침의 무거움, 짧은 어지럼, 말이 잠시 느려지는 느낌, 손끝의 미묘한 둔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무서우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소식에 가깝습니다. 뇌는 완전히 지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조용히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지쳤을 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은 뇌가 가장 힘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뇌를 가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약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침에 몸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되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로 뇌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많은 분들은 지금 나이에 무슨 회복이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좋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금방 반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 아침의 느낌, 그건 이미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왜 유독 아침 시간이 위험해지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연구자로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이해하면 그 순간들이 절대 사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느끼는 그 작고 미묘한 불편함은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하필 아침이에요? 낮이나 저녁에도 힘들 때는 있는데.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보았어요. 아침은 뇌혈관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한 번에 몰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위험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한 어르신의 실제 아침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74 김 어르신은 늘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지셨어요. 평생 해오던 생활 리듬이었죠. 몸이 덜 깨어나 있는데도 습관처럼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성실한 아침 루틴이에요. 하지만 연구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안에는 뇌혈관이 버티기 힘든 순간들이 겹겹이 숨어 있어요. 첫째, 밤새 진해진 혈액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땀을 아주 조금씩 흘리기 때문에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요. 연구에서는 밤사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평소보다 되직해지는 거예요. 되직한 피는 좁은 혈관을 지날 때 더 큰 힘이 필요해요. 특히 이미 조금 좁아져 있는 뇌혈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가죠. 둘째, 잠에서 깨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누워있던 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혈압은 자연스레 올라요. 이건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를 조절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나 눈앞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덜 들어간 상태예요. 셋째, 자율신경이 밤에서 낮으로 급하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 즉 휴식신경이 일을 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서
갑자기 활동신경이 일을 시작해야 해요. 이 두 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체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심장 박동, 혈압, 혈류 속도가 한꺼번에 요동칠 수 있어요. 여기서 김 어르신처럼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서둘러 움직이거나 아침 준비로 정신이 바빠지면 이 변화가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럼 뇌혈관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뇌혈관은 아주 섬세해요. 조금만 변화가 급하면 바로 흔들려요. 그래서 아침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작은 혈전이 움직이거나 좁아져 있던 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혈류가 잠시 줄어드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아침을 천천히 보내야 하는지 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쉽거든요. 실제로 일부에서 말씀드린 어르신도 아침에 물을 천천히 마시고 침대 위에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자 그동안 알 수 없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지러움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몸이 바뀌는 건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아침 몇 분의 작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은 뇌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은 이 아침의 위험한 흐름을 어떻게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즉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서사와 과학을 함께 엮어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실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제 아침이 왜 위험한 시간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럼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뇌가 편안해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찾아보고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의 삶 속 변화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뇌혈관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습관 3가지가 분명하게 잡혔어요.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들어보시면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단순한 3가지가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돼요.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 어르신 한 분의 아침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그분을 정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73살 은퇴 후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루틴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정 어르신은 평생 찬물을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 마셔야 잠이 깨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몸이 충분히 깨어나기 전 찬물은 몸을 순간적으로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밤새 진해져 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 어르신은 처음엔 따뜻한 물은 약 먹을 때만 마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나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아요. 뇌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사실 뇌보다 혈관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혈액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뇌로 가는 길이 더 안정적으로 열리거든요. 둘째, 침대 위에서 잠든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이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뇌는 깜짝 기상을 싫어해요. 반대로 서서히 깨어나는 아침을 좋아해요. 정 어르신도 처음에는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라고요? 내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3, 40초면 되는 아주 간단한 몸풀기였어요. 먼저 두 손을 가볍게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그 다음 발끝을 길게 뻗으며 온몸을 늘려준다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을 왼쪽,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돌려주고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해요. 이 짧은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몸은 막 깨어난 직후 혈관과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바뀌고 뇌로 가는 혈류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 습관을 2주 정도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가벼운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몸이 만들어낸 거예요. 몸은 천천히 깨워주면 정말 기분 좋게 반응해요. 셋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3단계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효과를 크게 체감하는 습관이에요. 정 어르신도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몸을 일으키거나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그 방식은 뇌혈관에게는 가장 힘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첫 단계 몸을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둘째 단계 손으로 침대를 짚고 상체를 천천히 세우기. 셋째 단계 발을 바닥에 두고 천천히 일어서기. 이 세 단계는 잠에서 깨어난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데 꼭 필요해요. 정 어르신은 이 습관을 2달 정도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아침만 되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아침이 편안해졌어요. 서둘러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훨씬 맑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뇌 회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느꼈습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에 아주 솔직하게 반응해요. 좋은 방향이면 금방 따라오고 나쁜 방향이면 금방 무언가를 호소하죠. 그래서 아침에 3가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물로 혈액을 깨우고 몸풀기로 근육과 혈관의 문을 열고 천천히 일어나서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아침의 위험한 시간은 뇌가 회복되는 골든타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아침을 잘 열어준 뒤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내야 뇌혈관이 지치지 않는지 실제 하루의 흐름 속에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는 아직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아침을 잘 열어주셨다면 이제 하루의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뇌혈관은 아침 한순간만 좋아진다고 바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침에 만들어낸 안정이 유지되기도 하고 금세 흐트러지기도 해요.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의 생활 리듬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뇌혈관이 좋아지는 분들은 하루를 대충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리듬은 거창하지 않아요. 대신 몸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이걸 회복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흐름을 한 어르신의 하루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 연구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본 72살박 어르신의 하루 이야기예요. 이분은 아침에 가끔 머리가 띵하고 갑자기 말이 꼬이듯 느려지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어르신 본인은 요즘 들어 내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의 흐름을 살펴보니 문제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의 하루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면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먼저 식사 장면부터 볼게요. 어르신은 점심에 되게 국물 많은 음식과 밥 한 그릇을 빠르게 드셨어요. 아침을 가볍게 먹으니 점심은 꼭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국물에 들어있는 짠맛과 한 번에 몰아먹는 탄수화물이 혈관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짠 자극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은 혈관벽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돼요. 그래서 식단을 엄청나게 바꾸자는 게 아니라 비율을 바꾸기로 했어요. 밥은 그대로 드시되 밥그릇의 절반만큼 채소를 곁들이고 국물은 숟가락 2~3번만 드시는 방식으로요.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식사 후에 졸음이 덜 오고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작게 바꾼 것도 금세 알아봐요. 혈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이에요. 어르신은 집안을 움직이며 하루를 대부분 보내셨어요. 밖에 나가 걷는 습관은 거의 없었고 식후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어르신께 운동이라는 말 대신 길 열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뇌혈관의 흐름은 마치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길이 조금씩 좁아지고 조금만 걸어도 길이 다시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과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15분만 걸어요. 그걸 2번 반복해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걸음으로요. 처음에는 15분도 길게 느껴진다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일부 연구에서는 걷기가 뇌로 가는 혈류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돼요. 뇌세포는 새로운 산소와 영향을 받으면 훨씬 활기를 찾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어르신은 저녁을 드시고 나서 보통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졸음이 올 때 잠들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뇌혈관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는
규칙적인 리듬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과 혈당이 요동치고 뇌를 회복시키는 호르몬 분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저녁 TV는 10시까지만 보고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며 몸을 느긋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 두기.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버겁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니네?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뇌혈관은 이런 변화를 가장 잘 기억하는 장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안의 건강과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깊게 연결돼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잇몸 관리가 소홀하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따라 퍼지며 혈관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돼요. 어르신은 처음엔 잇몸이랑 뇌혈관이 무슨 상관이야 하셨지만 양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인 뒤에는 입안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루 전체는 전혀 별개로 보이는 선택들의 연속 같지만 실은 뇌혈관과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에요. 아침에 혈액을 부드럽게 깨우고 점심에는 혈관이 편안한 음식을 먹고 하루 중 2번은 걷기로 길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밤을 준비하는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뇌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미 좁아진 부분이 더 악화되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셨죠.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70여 살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묘하게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몸이 굳은 느낌, 이유 없는 어지러움, 그리고 어느 날은 말이 한 박자 늦게 나오기도 했어요. 검사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했지만 어르신 본인은 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특별한 치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신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 몸을 도와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고 단순한 약속을 함께 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침대 위에서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기,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3단계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하루 2번 15분씩 걷기, 잠드는 시간 일정하게 만들기, 그리고 자기 전 양치 조금 더 꼼꼼히 하기.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변하다 보니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낸다는 걸 평소엔 잘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달력에 스스로 체크 표시를 하면서요. 오늘 물을 마셨는지 걷기는 했는지 잠은 일정하게 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어르신의 표정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느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처럼 머리가 어지러운 날이 줄었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몸이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네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뇌혈관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껴요. 뇌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몇이든 몸의 어느 부분이 조금 지쳐있든 오늘 바꾸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다시 반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거예요. 조금 늦게 걸어도 괜찮아요. 어떤 날은 물을 깜빡할 수도 있어요. 밤에 잠이 잘 안 드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방향만 바뀌어 있다면 몸은 다시 돌아올 길을 스스로 찾아요.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은 아직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예요. 그 과학은 여러분을 향한 희망으로 이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뇌를 돕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 문장이 온몸의 리듬을 바꾸고 뇌혈관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는 오늘부터 실천하실 다짐을 이렇게 한 줄로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부터 아침물 한 잔과 15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 과학적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전해드릴게요.